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을 전달드릴까 합니다. 토트넘은 리그 막판에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을 연달아 만나는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험난한 일정이고 토트넘이 현재 우승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아직까지 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토트넘이 이렇게 치르는 3연전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가 리그 우승의 향방을 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토트넘 팬들은 웬일인지 여전히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거 승점 9점 아니냐, 셋 다 이길 수 있다 라는 뜻이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을 말이죠. 승점 9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울버햄튼만 아니면 상관없다. 토트넘의 천적 같은 울버햄튼 백투백 패배를 당했는데 여하튼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그런 팀이 아니면 그나마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리그를 우승한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옵타에서는 리버풀의 우승 확률을 일단 37.5%로 보고 있고, 그리고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체스터 시티가 48.0%, 그러니까 거의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2위로 올라선 아스날은 14.5% 정도로 아직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팀들,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를 비롯해가지고 토트넘, 맨유 등의 팀들은 다 우승 확률이 없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울버햄튼전의 패배가 굉장히 뼈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시즌 막판의 경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외에도 토트넘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번리 그리고 셰필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끝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위에서 있는 이 세 팀은 우승 경쟁 팀들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두 팀들은 강등권 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트넘은 마지막에 결국에는 누가 우승을 하게 되고 또 누가 강등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현재 이 번리와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승점 13점으로 나란히 19위,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리그 마지막에 이 강등권 팀들을 만나는 게 수월한 일정이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게, 이 두 팀이 만약에 강등을 당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필사적으로 이때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경기 막판 그리고 항상 리그 마지막 때쯤에는 항상 이 강등권 팀들의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어쩌면 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5연전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우리가 세 경기를 이기고 그리고 1무 1패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번리랑 비기고 그리고 셰필드에게 2대1로 98분에 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팀 세 팀한테는 이기고 나머지한테 무승부와 패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을 오랫동안 지켜본 팬들이라면은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청년이구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사람 완전 토트넘 팬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토트넘의 우승 경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 시즌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고치고 그리고 경기력을 더 향상시키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이 최근에는 좀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잭 픽브룩 기자는 어떻게 토트넘이 이 폼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양한 어떤 가설들이 있었는데, 일단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뭔가 좀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승리했든 졌든, 이 울버햄튼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첫 번째 60분 지난 경기들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60분 때까지의 어떤 진행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토트넘이 어떻게든 뭔가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트넘이 너무 부상이 많으니까, 혹은 이제 컵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듀티, 국가대표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난 4달 동안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로메로, 반더벤 돌아왔고, 메디슨도 이제 4번 연속 선발로 출전했고, 손흥민, 비수마, 사르 등등이 이제 다 돌아와가지고 울버햄튼전에 선발로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이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이제 포로랑 우도기가 없었는데,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것을 이제 변명거리로 삼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이 어쩌면은 첫 번째 10경기, 그러니까 그 리그에 시작하자마자 10경기 무패 행진을 했던 게 너무 이제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통계적으로 그냥 좀 돌아오는, 그러니까 평균 회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nevitable,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평균으로 돌아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지금 계속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 최근 토트넘이 경기력이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어쩌면은 경기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기는 게 강팀의 어떤 덕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리그 우승을 하려면 좋은 경기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에서 일단은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두 포지션은 역시 에메르손과 벤 데이비스의 풀백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 두 풀백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외신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벤 데이비스랑 에메르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이 이제 뭔가 좀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 네모난 못을 끼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란 데에는 동그란 걸 써야지 왜 네모를 끼워 넣으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제 부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포로랑 우도기가 이제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부상이 있을 때에는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부상 때문에 경기력이 낮아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포지션이 부상을 당하면은 그 포지션을 일단은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실력이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사람을 일단은 썼기 때문에, 그래도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였던 거죠. 동그라미가 필요한 상황에서 네모를 껴넣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망가진 동그라미를 넣었다. 그래도 어떻게 팀은 돌아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로랑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풀백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포로랑 우도기는 골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패스도 굉장히 능한 그런 선수들인데, 벤 데이비스랑 에메르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이런 풀백들이 지금 뭐 물론 필요한 경기들도 있을 겁니다.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전통적인 풀백의 역할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데 포로랑 우도기가 동시에 부재해 버리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너무 무뎌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인데,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 그럼에도 토트넘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전에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던 인터뷰인데, 무언가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는 목소리를 높일 만한 그런 선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웃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그런 관계가 좋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뭔가 좀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sometimes people are mistaken.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거, 이런 부분 굉장히 싫어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하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무언가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말로 꺼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없는 행동일지라도 혹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는 행동일지라도 손흥민 선수는 바른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는 뭐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착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이스한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예의가 있고 존중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에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때 결국에는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손흥민에게 로이킨 같은 면이 있다는 거냐. 로이킨은 굉장히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캡틴으로서 약간 좀 성질이 있고 성깔 있는 그런 선수로 유명했죠. notoriously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악명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멋있게 받아칩니다. 지금 로이킨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너가 지금 방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농담을 보태서 받아쳤는데, 여하튼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라는 캡틴,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굉장히 발전 의지가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고, 만약에 이 선수들이 진짜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에메르손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이적 시장에 만약에 버려지지 않으려면, 처지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 확실하게 좀 빠르게 그 적응 속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이끌어가고 있고 최근에 울버햄튼을 만나가지고 좀 암초를 만났는데 울버햄튼이 내려앉았다라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려앉은 팀들을 상대로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뭔가 좀 좋은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확실히 좀 공격이 지체되는구나, 그리고 뭔가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게 드러난 게 바로 울버햄튼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퍼거슨 감독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맨유와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을 봤을 때 그래도 지금은 토트넘이 더 높지 않냐라는 질문에 퍼거슨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맨유를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맨유가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리고 최고의 모습일 때 오랫동안 감독을 해오셨던 분다운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토트넘과 맨유의 우승 확률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0%. 그런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은 퍼거슨 감독만큼 토트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전을 연속으로 이기면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토트넘이 지금 1등과의 승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죠. 지금의 승점 격차는 이제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10점 차이로 늘어난 상황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민헨이 지금 1위인 레버쿠젠과의 승점이 8점 차이니까, 뭐, 민헨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즘 토트넘이 뭔가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트넘이 재빨리 이 경기력을 좀 다 잡고 손흥민 선수의 골까지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토트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시즌 막판에 이 강팀들 그리고 강등권 팀을 만나면서 이어질 이 경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